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문화유산의 강금만 책임입니다. 저희는 그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축 부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요입니다. 저희는 이제 부재 설치를 하고 그리고 보존 처리, 이제 부재의 성분 분석과 건습 시 클리닝 그리고 콘크리트 파손 및 결손물을 복원하고 강화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맨 처음 이제 보존 처리 전 현황입니다. 최초 상황은 이제 해체, 이동, 재설치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시멘트가 파손되고 결손,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노출된 철근이 부식이 진행 중이며 형상이 정리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파손 부위의 복원을 위해서 콘크리트 및 시멘트의 배합비, 강도, 색도, 또 부식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과학적 조사입니다. 우선 조사 항목은 몰탈 층위와 그리고 층위별 성분 분석, 석재 마감재 동정, 그리고 철근에 대한 분석, 색도 측정, 그리고 골재 입도 분석과 염산 골재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 평가를 이제 핍하게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류 선정과 층위 구조입니다. 가장 안쪽에 이제 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굵은 골재,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장골재, 맨 마지막으로 페인트 또는 석재 마감재의 형식으로 지금 층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층위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바깥쪽에서부터 페인트, 석재 마감재, 시멘트 모르타르, 장골재, 철근, 콘크리트, 굵은 골재 이런 순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X선 회절 분석 결과입니다. 시멘트 몰탈층과 페인트 콘크리트층을 이제 각각 XRD 분석을 해본 결과 석연과 탄살칼슘이 가장 많이 나왔고 콘크리트층에서는 수산화칼슘, 소속해 성분이 함께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색도 측정 결과입니다.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규정한 CIA 랩으로 이제 나타내었고 LAB로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L은 명도, A와 B는 채도로 이제 나타내집니다. L의 측정 범위는 0에서 100이며 100일 때 거의 흰색으로 백색광에 가깝고 0일 때 흑색을 나타냅니다. 또 이 색도계는 이제 A가 양수값이 클수록 적색, 음수값이 적을수록 녹색을 띠게 되며 B는 양수값이 클수록 황색, 음수값이 적을수록 이제 청색에 가까운 색도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석재 마감재 대리석 동정입니다. 분석 결과 석재 마감재는 사문암의 일종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석재 마감재의 특징으로는 섬유상의 사문석으로 초고철질의 그 심성암에 해당하며 황록색 내지 다망색을 띠는 세립질 침상의 결정으로 나타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근 부식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철 부식의 두께는 9.15에서 97.8 마이크로미터로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은 41.1의 마이크로미터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염산 골재 적정 시험 결과입니다. 부재 내 골재 중량 추정 및 골재와 결합재 배합 비율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염산에 용해된 결합재에 대하여 적정된 이제 골재를 무게비로 계산해서 배합 비율을 도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골재와 결합재의 비율은 1.96대 1로 골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배합 당시에 이제 모래 등의 골재를 결합재보다 2배 정도 많이 혼합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페인트와 콘크리트 부재 그 시편은 골재와 결합재 비율이 거의 1대1로 유사한 비율로 배합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발 경도 측정 결과입니다. 반발 경도를 추정식에 대입해서 압축 강도를 이제 추정하였습니다. 압축 강도는 이제 각 기둥별로 이제 평균적으로 20.71, 20.97, 23.57, 40.55 이제 총 평균적으로 26.44의 MPa 압축 강도를 나타냈습니다. 반발 경도 측정은 저렇게 지금 표시된 쪽 부분 하단부 중심으로 총 25에 타격해서 평균값을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문회의 결과입니다. 네, 철근 부식 및 동파로 인한 2차 균열이 발생이 우려되어서 이제 매움 처리를 실시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한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에는 시공 방향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약 30에서 50cm의 적절한 길이로 재단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시멘트의 강화 처리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강화 처리를 하고 광택 및 탁색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해서 샘플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건식 클리닝과 습식 클리닝을 진행을 했고, 이제 건식 클리닝은 물 없이 이제 양모붓과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한 이제 습식 클리닝은 중류수를 포함한 물을 사용해서 2차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선부 복원 부위이고 이제 보존 처리 전과 보존 처리 후의 모습입니다. 시멘트 몰탈과 그리고 몰탈 접착 증강제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2대1의 비율로 골재와 결합제를 혼합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원부재 이제 고풍적인 요소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결선부를 복원을 하였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에서 50cm 정도로 연장 구간을 재단을 했고, 가열 후에 원부재 방향으로 이제 똑바르게 성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녹전환제를 도포를 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존 처리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현재 이렇게 똑바른 모습으로 재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 강화 처리입니다. 콘크리트 강화 처리는 저희가 총 3가지의 그 재료를 이제 샘플 테스트를 거쳐서 수행을 해봤고요. 그 물성과 또 이제 색 변화와 광택 변화가 없었던 수용성 에폭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콘크리트 강화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과학적인 조사 결과 이제 구조적인 층위는 페인트 및 석재 마감층, 시멘트 몰탈과 장골재층, 철근, 콘크리트, 굵은 골재층 등으로 이제 총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재 마감층은 그 사문암의 일종으로 분석이 되었고, 시멘트 몰탈층의 비율은 거의 2대1 정도의 이제 골재와 결합재의 비율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내부는 탄산화 반응 진행 전으로 이제 수산화칼슘과 탄산칼슘 등으로 이제 동정이 되었고, 골재와 결합재의 비율은 약 1대1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철근 부식층의 두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15에서 97.8 마이크로미터, 평균값은 41.1 마이크로미터로 부식층은 얇아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표면 강도 측정 결과 21.8 MPa에서 40.6의 MPa로 일반 몰탈에 비해서 낮은 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보존 처리는 클리닝과 결선부 복원, 콘크리트 강화 처리, 철근 성형, 철근 방청 처리 및 콘크리트의 강화 처리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결손, 균열부는 복원 처리는 이제 구조적으로 필요시 되는 부분에 하나여 실시하였으며 고풍스러운 느낌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철근 성형은 구조적 고증 및 전문회의 결과를 통해서 진행하였으며, 원부재 방향대로 30에서 50cm 정도로 재단하고 평 2형 철근으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철근의 방청 처리는 녹전환제를 도포를 해서 붉은색의 부식 화합물을 조금 안정한 철 부식 화합물인 이제 마그네타이트로 변환 처리를 하였습니다. 야외 노출 전시물로 자연적 요소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며 단발성 처리가 아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꾸준히 보존 처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